얼마 전 클레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하고 관련 포스팅을 모두 삭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로써 13년 동안 몸담으며 왕조를 구축했던 골스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탐슨, 스테픈 커리와 함께 스플래시 브라더스로 불리며 역대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으로 군림하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클레이 탐슨의 추락은 사실 지난 시즌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시즌 초 2점 따리 주제에 괜히 부커와 유치한 신경전을 벌이다 커리어 첫 번째 퇴장을 당했던 탐슨은 시즌 내내 별명인 기계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만 노출하다가 LA 레이커스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제대로 떡락했는데요. 2차전 30득점을 끝으로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효율이 떨어진 탐슨은 4차전 접전 상황에서 그린은 물론 커 감독까지 경악해한 어이없는 슛 셀렉션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만회하려 한 5차전에선 더 저조한 단 25%의 성공률로 10득점을 기록한 것도 모자라 탈락 위기에 몰린 6차전엔 이보다 더 심한 15%에 그치면서 제대로 팀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그럼에도 포링 부심으로 똘똘 뭉친 탐슨은 차기 시즌 자신있게 반등을 예고했으나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물론 수비가 약한 휴스턴, 포틀랜드, 유타, 시카고 같은 약팀을 상대로는 간혹 뜨거운 슛감을 과시하기도 했으나 장긴 캐치앤 3점을 제외하면 드리블 돌파나 자유투 유도, 골밑 피니쉬, 패싱 센스 등 그 어떤 것도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탐슨이었기에 안 풀리는 날엔 그저 팬들 속 터지게 만드는 난사쟁이로 돌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확신과 자존심은 또 워낙 강해서 안 들어가도 주저없이 던진다 라는 슈터의 덕목을 쓸데없이 충실히 수행하는가 하면 경기 후 인터뷰에선 비판하는 니들보다 내가 더 농구 잘함을 시전하며 밉상으로 등극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그 연봉 12위에 빛나는 500억의 사나이 클레이 탐슨이 도대체 어떤 플레이로 골스 프런트를 등돌리게 했는지 탐슨이 좋아하는 숫자 6을 이용해 올 시즌 클레이 탐슨의 최악의 경기들을 시간순으로 살펴보시죠. 11월 16일에 있었던 오클라호마의 경기에선 무너진 탐슨의 컨디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전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팁오프 2분 만에 벤더빌트와 몸싸움을 벌이다 퇴장을 당했던 탐슨은 이번 경기 명예 회복을 노렸지만 나이가 깡패인 오클라호마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만만한 기대 앞에서 올라간 3점을 제외 끈질기게 따라붙은 영건들의 수비에 정신을 못 차린 탐슨은 무리한 점퍼만 남발하다 추가 필드골은커녕 2개의 턴오버만 더 범한 채 단 10%의 성공률로 5득점이라는 초라한 스텝을 찍으며 썬더에게 날개만 달아주었습니다. 부커에게 진 빚을 갚으려한 피닉스전에서도 탐슨은 또 하나의 흑역사만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첫 야투만큼은 기분 좋게 성공시켰으나 이후 자신있게 시도한 나머지 3점들은 모조리 흘린 탐슨은 흔하지 않은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은 곳에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반면 탐슨과는 달리 좋아하는 미들 지역에서 쾌조의 슛감을 자랑한 부커는 팽팽하던 4쿼터 중반 승패를 가른 백투백 속공 득점을 포함 듀란트 없는 피닉스의 중심을 잡아주며 32득점을 기록. 탐슨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또 한 번 대승을 거뒀네요. 심지어 2달 후 홈으로 돌아온 리매치에서조차 경기 날짜와 똑같은 2-10이라는 절묘한 야투 성공률을 찍었던 탐슨인데 다행히 커 감독이 4쿼터 일찌감치 탐슨을 뺀 결과 이게 커리의 인생 버저미터로 연결되며 골스가 승리할 수 있었네요. 피닉스만 만나면 작아졌던 탐슨. 그런데 탐슨이 울렁증에 시달린 팀은 피닉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 유독 댈러스를 상대로도 약한 모습을 노출한 탐슨이었는데요. 서부 플레이오프에서 돌풍을 이끈 개포드 워싱턴 트레이드 전이었음에도 커리의 패스를 받은 이 속공 3점이 유일한 필드골이었을 정도로 공격에서 영 제 몫을 못해준 탐슨은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법한 오픈 기회들마저 연거푸 매듭짓지 못하며 39득점을 몰아친 돈치치의 원맨쇼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개포드가 가세한 후 다시 만난 3월 13일 경기에서도 앞선 피닉스전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날짜 맞추기 야투 신공을 시전. 댈러스 벤치 멤버인 엑선보다도 적은 단 8득점에 그치며 고개를 숙여야 했네요. 연장까지 이어진 애틀란타와의 혈전 또한 탐슨의 부진이 뼈아팠던 경기였습니다.
4쿼터 제대로 눈 돌아간 커리가 거친 퍼포먼스로 시즌 하이인 60득점을 폭발시키는 기염을 토해냈으나 커리의 짐을 덜어줘야 할 탐슨이 전반 림만 바라본 무리한 슛 셀렉션을 비롯해 후반에도 거의 커리 억제기급 벽돌만 던져대며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1패를 넘어 각성한 커리의 시즌 하이에도 졌다는 점에서 탐슨의 부진이 더욱 도드라졌죠. 피닉스와 댈러스 외에도 탐슨은 LA 연고지 팀들과의 상생 또한 썩 좋지 못했습니다. 12월 맞대결에서 한때 22점을 앞서던 경기를 뒤집힌 적이 있는 클리퍼스 역시 그중 한 팀이었는데요. 레너드가 결장한 클리퍼스와의 대결에서 앞서고 있던 점수차와는 별개로 전반 야투가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았던 탐슨은 드디어 백투백 점퍼를 적중시키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듯 했으나 탐슨의 기세는 딱 여기까지. 오히려 4쿼터 초반 클리퍼스에게 역전의 빌미를 제공한 연속 3점을 놓친 데 이어 루키 포지엠스키의 멱살 캐리에 힘입어 희망의 불씨를 살리던 마지막 순간엔 커 감독을 포함 골수 선수단 전원을 멍때리게 만든 아몰랑 파울을 범해버리며 확실하게 승부에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탐슨은 이 경기를 기점으로 벤치로 내려갔네요. 이후 벤치와 주전을 오가며 시즌 막바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겨내고 골스의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에 기여한 탐슨. 게다가 사실 3월부터는 탐슨의 경기력이 그 전에 비해 한결 개선된 상태였기에 세크라멘토 전만 잘해준다면 이미지 세탁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면 탈락인 이 중요한 무대에서 탐슨이 그만. 경험을 믿은 커 감독은 과감하게 탐슨을 다시 주전으로 기용했으나 1쿼터부터 시원하게 3팀과 동시에 출발한 탐슨은 2쿼터에도 하프타임 동안 쉬고 나온 3쿼터에도 심지어 4쿼터에서조차 단 한 번도 그물 맛을 보지 못하며 루키 시즌 이후 처음으로 야투 0%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역대급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이게 탐슨의 워리어스 소속으로 뛴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네요. 한때 황금왕조의 한 축을 담당하며 리그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이자 운동선수에게 치명적인 2번의 큰 부상마저 극복한 불굴의 의지로 기억되던 그의 추락을 지켜보니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몇 시즌만 놓고 보면 550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못한 건 자명한 사실이기에 4-7세에 허덕이고 있는 골스와 탐슨의 이별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도 해변에서 농구하는 모습과 파울로 방케루를 팔로우하며 올랜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탐슨인데 다가오는 FA 시장에서 탐슨 드라마가 어떻게 막을 내릴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